환자분들이 당뇨하면 무조건 내과에 간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뭐 내과적인 질환은 맞죠. 내과적인 질환은 맞는데 당뇨 수술이라는 개념이 생기면서부터 그 요즘 제가 쓰기 시작한 말이 당뇨외과, 다이아베틱 서저리라 그래서 당뇨외과라는 개념이 생겼거든요. 이제 정식적으로 그런 명칭과 간판을 걸고 진료를 하시는 분은 많지 않지만, 그래서 당뇨대사 수술, 비만대사 수술을 할 수 있는 선생님한테 보시는 게 맞는데, 그걸 이제 수술적 치료할 때는 맞는 얘기고, 실제로 저는 이제 당뇨 약물 치료도 하고 그러지만, 당뇨 약물 치료는 사실 내과 영역은 맞아요. 근데 수술과 투트랙으로 생각을 하겠다. 약물 치료를 하면서 수술을 언제든지 받을 수 있는지 확인도 하고 대비를 하겠다 그러면 당뇨외과, 비만대사 수술 하시는 분은 같이 만나는 게 사실 제일 좋은 방법이고요. 이제 제가 그런 얘기를 간혹 하는데, 당뇨 수술하시는 분들은 당뇨 치료에 대해서 약물 치료도 할 줄 알고 이런 내분비 영역에 대한 기본적인 그 기초 지식이 있고 그걸 진료에도 많이 활용해 보신 분들이 적합하다는 생각을 좀 하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당뇨의 속성이란 게 있는데 그냥 절단하고 있는 부분이 위이기 때문에 위장관만 공부를 하신 분들이 하다 보니까 당뇨적인 지식이 부족해서 많은 공부가 필요할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뭐 위장관 외과 선생님이라도 비만대사 수술을 하시면 당뇨에 대한 내과적인 지식에 대해서는 습득하고 또 공부하고 이러셔야 된다. 그 얘기를 뭐 요즘 해오고 있습니다. 당뇨 있는 환자분들은 아무래도 내분비를 전공한 외과 선생님들을 좀 만나보는 게 더 이득일 것 같은데 수술과 사후 관리를 위해서 대부분은, 그러니까 저는 1인 진료, 1인 수술 시스템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당뇨 치료를 하고 약물 치료를 하다가 안 되는 분들 수술하고, 아예 다른 병원에서 당뇨로 투약하시다가 조절이 안 돼서 오시는 분들도 제가 수술하고 그 이후에 관리도 제가 하거든요. 근데 대부분의 대학병원에서 이 수술을 하시는 분들은 내분비내과나 가정의학과에서 환자를 보내주면 수술을 하고 다시 보내세요. 그리고 이제 수술적인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생겼거나 질문이 있을 때 다시 외래 예약을 해서 이렇게 보시고, 몇 차례 진료 이후에는 당뇨 환자이기 때문에 당뇨약을 끊어나가는 과정을 또 내분비 선생님들이 주로 하시거든요. 혼자 하시는 분도 일부 있지만 그걸 계속 몇 년 동안 비만대사 수술 하셨던 분이 계속 보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근데 사실은 저희가 봐야죠. 우리가 사실 암 수술을 하고 나면 수술 받은 사람과 추적 관리해 주는 사람이 다르면 안 되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 개념으로 수술하신 분이 수술 전부터 당뇨에 대한 개념이 확실히 있고 약물 치료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그 다음에 수술한 뒤에도 이분이 합병증이 개선되고 당뇨 상태가 개선되는지 아니면 좀 느리게 가는지 다시 나빠지는지를 볼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당뇨 수술에 대해서 확실하게 커버할 수 있거든요. 근데 지금 뭐 저희가 개인 병원이니까 뭐 이렇게 과별로 진료 보는 거가 대학처럼 안 돼 있지만, 대학병원은 이제 수술은 외과가 하고 사후 관리는 내과나 가정의학과가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게 사실 환자 입장에서는 수술 받은 사람한테 물어보고 싶은데, 수술하는 의사한테 물어보고 싶은데 수술에 대해서 별로 지식이 없는 내과 선생님한테 또 수술적인 얘기를 물어보면 답을 속 시원하게 못 듣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불편하지 않을까 싶어요. 제가 알기로는 원장님께서 굉장히 많은 당뇨 환자분들을 수술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수술부터 관리까지 책임질 취지로 이렇게 하다 보면은 환자가 누적돼서 너무 쌓이다 보면은 이게 관리가 불가능하실 정도까지 돼 있는 건지 궁금해서. 일단 수술 몇 명 했는지 제가 2019년에 급여되고 나서 얼마 전에 통계를 냈더니 800명 정도 넘게 한 것 같아요. 근데 대부분이 당뇨 환자고, 월수금 진료를 하고 뭐 진료 중간에 점심시간이나 새벽에도 수술을 해서 수술은 매일 했지만 주된 수술 날은 화요일 목요일만 했는데,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진료해서는 환자를 다 감당을 못 하겠더라고요. 수술도 수술이지만 이제 오시는 분들에 대한 관리가 안 돼서 이제 매일 진료로 바꿨고요. 매일 진료, 그러니까 반나절은 진료하고 반나절은 수술하고 아니면 거꾸로 수술하고 진료보고 이렇게 시스템을 바꿨는데 사실은 힘에 부칠 정도 됐죠. 근데 이걸 안 하면 의미가 없어요. 이게 수술하고 나서 진짜 지금은 이제 거의 없지만 수술 받고 그 다음 통원 치료 오시는 날부터 안 오시는 분들 예전에 있었거든요. 근데 그걸 오게끔 해서 위절제가 돼 있는 본인 그분의 위에 적당한 식사량과 그에 맞는 이제 영양 공급, 그 다음에 운동요법, 생활 습관을 알려줘야 되는데 위만 딱 자르고 관리가 안 되면 사실 저는 이게 정말 의미 없는 수술이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환자가 막 먹을 수도 없는 상황이고 소량밖에 못 먹기 때문에 누구나 다 좋아지지만 이게 2년, 3년, 10년 이렇게 장기간 동안 유지가 되려면 수술받고 몇 년 동안은 최소 2년은 사후 관리를 잘 받으셔야 되거든요. 근데 그거를 간호사한테 맡기고 또 밑에 서브 스태프한테 맡기고 그러다 보면은 일관성이 떨어져요. 그래서 힘들어도 제가 그냥 문자하고 전화하고 이런 게 요즘 뭐 습관이 돼서 별로 그렇게 막 스트레스 많이 받지는 않는데 향후에도 계속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외국인 환자분들도 대사수술을 많이 받았고 교포분들도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분들은 과연 어떻게 관리를 받고 계신 건가요? 주로 저희가 태국 환자들, 태국에서 오시는 분들은 저희가 이제 우리나라 제일 많이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러시아권, 뭐 우크라이나, 뭐 카자흐스탄, 러시아 이런 쪽에서도 오시고 미국에 계신 교포분들이 오시는데 미국에서 오시는 분들은 미국의 의료비가 워낙 비싸니까 우리나라가 상대적으로 많이 좀 낮잖아요. 그래서 오시는데 외국분들은 통역을 통해서 관리를 하고요. 이게 통역분이 저한테 메시지를 주면 제가 한국말로 쓰면 그분이 이제 번역을 해서 그분한테 전달을 합니다. 교포분들은 주로 카톡으로. 약을 저희가 그냥 기본적인 기간만 드리고 나머지는 현지에서 약을 구할 수 있는 거는 드시면서 뭐 피검사나 몸무게에 대한 거는 자료를 계속 저한테 현지에서 검사하고 올려주시면 제가 국제전화나 아니면 보이스톡이나 카카오톡 이런 걸로 해서 대화를 하죠.